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상명대학교 대학원의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을 해녀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원래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는 해녀분들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광목천으로 이렇게 걸친 모습을 어린 시절에 봤는데요. 최근 한 20년 동안을 제주 고향에 다니면서요. 해녀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녀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요. 해녀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보물인 제주 해녀가 어떻게 또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사진을 촬영하는 저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 해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주 해녀라고 하면 고려 숙정 10년에 1105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갖고요, 2016년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했는데, 유네스코의 그 무형문화재 중에 유일하게 말해요, 생계형입니다. 보통 무형문화재들은 해녀처럼 생계형이 아니고 고귀하고 또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이제 등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사뭇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제주 해녀들은 어떻게 해서 진정한 제주 해녀가 될까요? 보통 7, 8세에 이런 헤엄, 수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12세, 13세가 되면 해녀 어머니한테 받은 태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큰 망사가 있습니다. 그 소라도 넣고 전복도 넣고 문어도 넣는 이런 망사에 그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세에서 16세에 단독적으로 조업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7세, 18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해녀로 독립을 하거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녀라고 하는 것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군, 중군, 하군이 있는데요. 보통 상군은요 15m 전후 20m까지 가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중군은 한 8m에서 10m 정도, 하군은 처음 시작하니까 5m에서 7m 정도, 5m 미만. 그래서 이 상군, 중군, 하군이 말이에요, 각자 그 영역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군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 상군이 중군, 하군이 채취하는 그런 것들을 건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그 해녀가 상군, 중군, 하군이 있는데, 그러면 하군, 중군이 상군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다 그래요. 이 폐활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으로 되지 않는 게 해녀의 생활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해녀분들이 그 1분, 2분 그 10m, 20m에 들어왔다가 나오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숨빗소리라고 하는데요. 해녀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녀분들은 삶과 죽음이 경계선에 늘 있기 때문에 잠수굿이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이때는 조업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며칠 동안 먹지 않고 그런 굿도 하게 됩니다. 그런 굿하는 사진은 나중에 이제 보여줄 건데요. 이 굿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이 해녀분들이 굿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용왕신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은 민요에도 나오지만 저승길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등에 관을 지고 바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 아버지가 있잖아요. 딸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해녀 딸아, 내려갈 때 본 전복은 채출해도 올라올 때 전복은 포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려갈 때는 폐활량이 숨의 어떤 그 참는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복을 채취해도 되지만, 내려올 때, 올라올 때 그 전복을 만약에 1m 전에서 봤다, 밑에, 이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승과 이별을 하는 거죠. 저승을 가는 것이죠. 그 순간을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해녀들에게 이런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거나 그럴 때 절대로 물건을 깎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 해녀분들과 거래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해녀가 1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을 주고 사셔야 되고, 1000원입니다 하면 1000원을 주고 사셔야 하는 게 매너고 예의입니다. 근데 해녀들이 지금 이 분쟁이 하나 있고 참 슬프고 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해녀 그 공동 작업장에 그 산소 마스크를 한 스쿠버들이, 그것도 밤에 해녀들이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어장을 침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해양경찰청에서도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 야밤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해경들도 힘들고 해녀분들도 힘들고 이런데, 이 방송을 듣는 오늘 이 불법으로 침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는 말입니다, 작년 대비 3,613명이 제주도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이러니까 제주 해녀는 이제는 사라져가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주 해녀분들은요, 사진 찍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제주 해녀들 사진들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요,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해녀들의 굉장히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혼이 빠진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왕신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이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카메라에 눈을 쳐다보게 하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 달력을 12장의 달력은 해녀분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워밍업,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요. 해녀분들은 카메라에 렌즈를 안 맞춘다 그랬죠. 근데 이분들을 찍으러 갈 때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날씨 좋은 날도 가지만 날씨 나쁜 날도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그쪽 벽에다가 저 뒤에 배경처럼 검정천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날씨 나쁜 날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왜 날씨 나빴는데 사진 찍으러 왔느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날씨 좋은 날은 촬영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촬영을 하지 못하는 날들을 많이 만들므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오케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작전도 필요했었고요. 일부러 저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기에 있는 달력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미 가족이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찍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가정사도 돌볼 일도 있고, 또 해녀분들이 아직도 새로운 사람들이 해녀 사진 찍으려고 하면 거부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 딱 좋았던 게 뭐냐면요, 언어가 통했던 거죠. 제주도 말이 저분들에게 어떤 안심적인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사진으로 보는 시각이, 눈으로는 저런 모습이 좀 볼 수가 없거든요.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거를 카메라 아이라고 하는 건데,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일들이죠. 저렇게 좀 인상을 쓰는 모습이 달력에 있는 것도 저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장갑을 끼면서도 수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력에 나온 사진들은 그분들이 거의 작업을 못했을 때 갈까 말까 준비는 했는데 그러면 포즈라도 한번 취해주세요. 담벼락에 한 겁니다. 담벼락에. 그렇게 가는 입구에 담벼락에 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도와주시면, 이건 수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주 해녀들이 그 바다에 돌이 얼마나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찢기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 한데 저런 풀로써 이게 또 꼬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러나 항상 이 웃음을 보고 많은 사진가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쳐다보는 것도 그런데 웃어주기까지 했다라는 건 로또를 맞은 거예요. 해녀들이 웃질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런 웃음이 나올 때는 맛있는 찐빵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이런 그 로또를 제가 몇 번 맞았어요. 이분도 거의 로또 아니겠어요? 이런 웃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 이거는 이 사진을 또 전시회를 했는데 아들이 그 동네 이장이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찍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리고 이분은 있잖아요, 1년 내내 웃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번 웃어보려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웃지 않으면 사진을 계속 찍겠다. 그래서 저분은 사진 찍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웃음으로써 또 로또를 맞은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사진을 개인적으로도 찍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단체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찍었다고 하는 것은 저것도 화제거리예요.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왜 해녀를 했고, 해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즐거웠고, 또 뭐 여러 가지 등에 관을 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말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주 해녀분들이 이 등에 관을 지고 물질하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칠석관을 지고 바다에 가면 죽나 하는 말이지만, 칠석관을 지고 들어갔다 하는 말이지만. 그 말 들을 땐 기분이 어떤? 죽지나는 중요하신 게 죽나 하는 말이지, 칠석관을 지고 간다 하는 거, 바다에 가면 죽나 하는 말이지.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갈 길밖에 더 남았으단 게,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단 게, 이제 80이 다 가면 이제 죽을 일이 밖에 더 있으단 게, 살면 몇 년을 더 살 것건 게, 이제 만약 살아도 한 5년 살아만 하고 있고 마시. 이거 뭐라고? 이게 한 5년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겸손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자기 그 어떤 수입원들을 자기 손녀, 손자에게 용돈 주는 맛으로 이렇게 또 위험한 물질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그런 각오로 멋진 생을 또 해녀 물질하면서 보내는 멋진 제주 해녀의 삼촌들입니다. 2020년도에 한 2차례 걸쳐서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이 정사진, 사진을 갖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보는 미디어 아트 형식을 빌려서 한 1분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갖고요, 이런 기법을 좀 도입을 하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해양경찰이요, 이 해녀를 보호하는 그런 그 임무도 수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지금 그 제주 해녀의 뒷모습인데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이거는 배로 얘기하면 만선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해산물을 채취해서 지금 남편이 기다리는 대로 오고.
제주 해녀는 힘들어도요,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 합니다. 사실은 요즘은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집단적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11월 29일 날 제주 국제공항에서 오픈하려고 하는 저의 그 사진전인데요.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해놓은 겁니다. 한 3m, 4m 정도 이렇게 크게 또 빛을 발광시켜서 또 색다르게 이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녀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야 이렇게 얼굴이 타지 않고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요, 참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같은 지역을 같이 나갔습니다.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같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분들이 각자 이제 그 나가다 보면 좀 좋지 않은 목숨을 잃게도 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나 이런 여러 이런 단체에서 같이 좀 모아서 가라 그러는데도 이런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요구대로 잘 안 돼서 1년에 한 10여 분 이상씩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가급적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여럿이 모여서 작업을 하면 위험한 사태들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 해녀의 뒷모습은 아름답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오늘 지금 바로 들어가지만 서너 시간 후에 다시 내가 안전하게 다시 이 바위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에 저의 카메라는 이곳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서귀포에서 촬영한 건데요. 서귀포에 또 제주시의 많은 해녀분들이 그냥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화장도 좀 하시고 선크림도 바르시고, 그러나 여지없이 이 사진을 보면서 여성은 정말 아름답구나, 해녀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절로 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런 그 투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요. 저게 바다에서 나올 때 부력으로 이렇게 싹 들어올 수 있는데요. 바닥에 넣었다가 들 때는 들 수가 없습니다. 하도 무거워서 허리가 다치기 때문에 또 들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게 바다를 보면 어머니 같기도 하고요. 또 해녀분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저것을 어머니 품이 바다가 싹 그 딸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받아왔거든요. 바로 앞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부도 아주 당당하게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해산물을 채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보이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내의 이런 그런 많은 해산물을 채취를 이렇게 받아들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까 구투를 한다 그랬잖아요. 잠수 구투를 한다 그러는데 이날은 바다에 대해서, 바다 신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굿하는 모습인데요. 굿이 제가 할 때마다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서 한 2, 3시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굿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바다에는 신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해녀분들이 저기 자세히 보면 저도 이제 절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새록새록 좋아 보입니다. 해녀분들은 힘들다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녀분들은 조금 힘이 들면 저렇게 왼쪽에 해녀 삼촌처럼 약간 찡그리는 정도가 그분들이 표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저 정도의 그 찡그림은 많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해녀 분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한다면 어땠을까? 하늘과 바다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따라서 바다에 작업을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하늘이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는 하나가 아닌가. 해녀분들에 있어서 바다와 하늘은 하나일 것이다. 바다가 어머니면 하늘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딸인가 하여튼 모를 정도로 가족적인 그런 내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녀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짓이 없다. 해녀의 모든 것들이 뒷모습에 다 나타나고 그분들이 지금 물질하러 가는 저 힘찬 모습인데요. 그 모습에 절로 반하게 됩니다. 겨울에 사실은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조업을 하면서 특별한 장비 없이 이렇게 고무 옷에 의존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요. 저렇게 장작불에 불을 쬐고 또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하는 저런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녀들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해산물들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정말 제주 해녀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해녀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해녀분들이 이렇게 한 두세 분씩만 같이 조업을 한다 그래도 작업을 같이 해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녀분들하고 항상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같이 다녀라. 이런 해산물들을 많이 채취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채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잠수하면서요, 뜻밖의 해녀분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어린애에게 이렇게 신호를 준 그런 부분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건데요. 그래서 저런 사진은 운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늘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으면 저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진의 우연성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제주 해녀분들은요, 물질도 하지만 돌아와서 또 밭일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 좀 행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좀 느껴지고요. 이런 거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 뿔뿔이 좀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보면 해녀분들이 저렇게 많이 들고 왔을 때의 그 어떤 느낌 같은 거, 저 얼굴 표정에서 기쁨이 그냥 넘쳐납니다. 네, 지금도 그 망사 사이로 이렇게 비치는데 역시 그 해산물을 많이 가져왔을 때 표정이 달라진다. 같이 보는 우리들도 기쁩니다. 이렇게 사실 배를 타고 멀리 나갈 때도 있거든요. 사실 위험해. 저건 뭐냐면요, 겨울에 보온하기 위해서 철사로 가운데를 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상상해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 이게 겨울 씬인데요. 오히려 겨울에 바다가
좀 따뜻하다고도 그래요 또. 그래서 지금 저기 성산포 일대인데요, 아주 물 차갑습니다. 이 제주도의 동쪽이 또 이렇게 물이 차서 파도도 거칠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소라와 전복을 따는 첫 번째 시초입니다. 정말 저런 마음을 다 모아서 정성스럽게 용왕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특별히 있겠습니까마는 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까 이 준비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녀분들이 카메라 렌즈를 쳐다봤다고 하는 건 정말 행운이다. 또 웃음까지 줄 수 있다는 건 또 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녀 삼촌들의 표정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해경이 말입니다, 해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사진을 끝으로 제주 해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주 해녀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1m도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저게 5m, 10m, 20m까지, 그러면서 1분, 2분, 또 2분 넘게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러한 그런 그 전통과 정성과 사랑이 저희들이 제주도의 소라와 전복과 해산물들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제주 해녀를 보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아들로서, 딸로서 그 해녀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오늘입니다. 사실 특강을 이렇게 다녀보면 해녀분들에 대한 궁금하거나 해녀분 생각들, 제주 해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오늘 해녀분들과 함께 하시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해녀분들은 일단 사진을 찍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요. 사진으로 그분들한테 접근을 하는 데가 다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진을 찍게끔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만 간다든가요. 그럼 막 야단칩니다. 그 해녀 삼촌들이 왜 이때 오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저를 불쌍하게 느끼게끔 했던 그런 삼촌들, 또 반반이 있어서 어떤 분은 찍겠다 하는데 어떤 분은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늘 안 된다 하시는 편에 가서 서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한 번은 찍을 수 있지만 찍겠다고 하는 분, 이분을 설득해서 다 함께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반대했던 그 해녀 삼촌들을 잘 설득해서, 또 그분들이 그 반대했던 그분들이 또 저를 이끌고 또 반대한 사람들을 찍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시간은 많이 걸렸으나,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어촌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문어 잡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소라도 하나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 삼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삼촌 고맙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해녀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그 TV를 통해서 일본의 야마 해녀와 비슷했고, 2016년 그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일본 야마하고 제주 해녀가 같이 경합을 했는데요. 제주 해녀가 된 건데, 제주도엔 외국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이런 체험 비슷하게 해서 해녀가 돼보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분들은 즐기는 정도에서 체험으로 끝나지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연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 거의 물에서 자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5m 이상 들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해녀를 해보려고 하는, 또 육지라 그러잖아요. 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서울이나 부산에서 뭐 이런 분들이 해녀를 하려고 해녀 학교도 들어오지만 거의 대다수가 퇴교를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펼 때 제주도에 있는 해녀분들을 잘 건강관리하면서 또 그분들의 이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돼야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녀분들이 겪는 어려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최근에 해양경찰청에서 해녀분들을 위해서 인근에 쓰레기들을 또 이렇게 다 제거해 주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들어갔습니다. 1m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도 있고 페타이어도 있고,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해녀분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저런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연안에서 이불 덩어리가 이렇게 떠밀려 올 때 있잖아요. 그게 또 시신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또 며칠 또 조업도 못하고, 또 동료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며칠 또 못하고, 또 해녀분들이 지금 그 스쿠버 장비를 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헤드라이트를 켜서 그런 작업장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싹쓸이가 버릴 때 그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정말 한두 개 이렇게 재미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작업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은,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서 등재된 전후 달라진 것들 있잖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해녀분들이 어떤 자부심이 그렇고요,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입도 동반되는 거고요, 주변에서 지자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우러러 보거든요. 예전에 유네스코 등재 전은 어땠었냐면 조금 힘들기만 하고 조금 대접을 좀 안 해줬다고 하나요? 그런 대우를 안 해준 거에서 이제는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과 5년 후를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해녀분들도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녀 문화를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요, 제주도가 나서야 될 거고요, 제주도의 많은 유관 기관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 제주 해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그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과 아니면 여러 제주도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해녀학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건 지속 가능한 해녀에 대한 마케팅, 또 이런 브랜드 가치, 또 해녀 양성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해녀를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해녀는 양성하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그런 해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제주도와 어떤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어졌을 때 제주 해녀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해녀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